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무인 멀티콥터 드론 조종 자격시험 필기 벼락치기 3일 완성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강수현상이라고 하면 눈, 가랑비, 우박, 쌀아기 등 대기 중의 수분이 액체나 고체 형태로 지표면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눈이나 우박, 쌀아기 등은 대기 중의 수증기가 고체 형태로 변한 거죠. 그리고 가랑비, 소나기, 폭우 등 비로 내릴 때는 수증기가 액체 형태로 지표면에 떨어지는 것이다. 눈, 가랑비, 우박, 쌀아기는 모두 강수현상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먼지나 자외선, 당연히 강수현상이 아니겠죠? 수분이 형태가 변해서 지표면에 떨어지는 것이 강수현상이다. 자, 기출 예문도 다음 중 강수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해가지고 눈, 우박, 쌀아기는 고체고 가랑비만 액체니까 가랑비가 답이 되는 아주 쉬운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바람의 근원은 기압차입니다. 바람은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불죠? 바람의 근원은 기압차다. 지각변동 고도차 아닙니다. 바람의 근원은 기압차.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태풍은 원래 열대성 저기압에서 태풍으로 바뀐 것이고 태풍이 소멸 단계 혹은 소멸이 됐을 때는 다시 열대성 저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다. 대기가 포화되어서 수증기가 물방울, 이슬로 변할 때의 온도를 이슬로, 노점 온도라고 합니다. 대기가 포화되어 수증기가 물방울, 이슬로 변할 때의 온도를 이슬, 노자를 써서 노점 온도라고 한다. 드론이 등속, 수평 비행을 하려면 위로 올라가서도 안 되고 아래로 떨어져서도 안 되겠죠. 등속으로 수평 비행을 하려면 대기 중의 힘의 균형은 양력과 중력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수평 비행을 한다. 드론을 상승시키는 양력과 지면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같아야 수평 비행을 하고 전진하는 추력과 뒤로 끌어당기는 항력도 같아야 등속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양력과 중력이 같고 추력과 항력도 같아야 등속 수평 비행을 한다. ICAO 국제표준대기 ISA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상 기온 온도가 30도씨라면 3000피트 상공에서의 기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1000피트 올라갈 때마다 2도씩 하강한다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1km당 6.5도씩 하강한다. 여기서는 피트 단위이기 때문에 3000피트 상공에서는 6도 하강하겠네요. 그래서 현재 지상 기온이 30도라면 3000피트 상공에서는 6도를 뺀 24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1000피트당 2도 하강한다. 1km당 6.5도 하강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표준대기 ISA의 기본 조건은 표준기압 1013.25 헥토파스칼, 해수면상 기온은 15도, 해수면 높이를 0피트, 해수면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 고도를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 중 공기는 수증기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건조한 공기를 기준으로 한다.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다 하면 틀려요. 표준기압 1013.25 헥토파스칼, 기온은 15도, 높이는 0피트, 건조 공기를 기준으로 한다. 1000피트당 2도 하강, 1km당 6.5도 하강입니다. 자, 대기권 중 전리층. 이 전리층이란 장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한 전파가 이동할 수 있는 권역을 말합니다. 이 전리층에 존재하는 대기권은 10건입니다. 대성중열.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10건 중에 가장 높은 10건의 장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한 전리층이 존재한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가장 아래의 대류권, 그 위가 성층권, 중간권 10건 순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전파 이동이 활발한 전리층이 존재하는 곳은 10건입니다. 그리고 기상현상. 기상현상이 활발히 일어나는 대기권은 가장 아래에 있는 대류권입니다. 그래서 대기권은 대성중열,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10건 순으로 되어 있다. 자, 드론이 현재 상승 가속도 비행을 하고 있다면, 자, 아까는 수평 등속 비행이었고요. 상승 가속도 비행을 하고 있다면 드론이 받는 힘의 관계는, 자, 상승하니까 양력이 크고 가속도니까 추력이 커야 되겠죠? 자, 상승 비행을 하고 있다. 양력이 중력보다 커야 되고 가속도 비행을 하고 있다. 추력이 항력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 가속도 비행은 중력보다 양력이 크기 때문에 상승 비행을 하고 추력이 항력보다 크기 때문에 가속도 비행을 한다. 그러면 드론은 어디로 날아가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날아가겠죠. 상승하면서 가속도니까. 자, 드론이 비행 중에 뇌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뇌우를 만났다. 무조건 우회하거나 회피해야 됩니다. 뇌우를 만났을 때 뇌우 속에서 엔진 출력을 최대로 하여 수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자, 아니고요. 전방의 뇌우와 조우시 직선 최단거리로 신속히 통과한다. 자, 이것도 틀렸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뇌우를 만났다. 무조건 회피해야 됩니다. 무조건 피하고 본다. 자, 구름의 종류 10개가 있는데요. 상층운, 중층운, 하층운 이렇게 높이 순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상층운은 6km 이상에 있는 걸 말합니다. 2만 피트 이상에 있는 상층운에는 권씨가 있습니다. 권씨. 권운, 권적운, 권충운이 있다. 약어로는 CI, CC, CS 맨 위에 있고요. 이 권충운은 달무리와 해무리가 형성되면서 이제 비가 오겠구나 하고 비를 예측할 수 있는, 비를 예고하는 구름입니다. 권층운. 그 다음에 중층에는 고씨가 삽니다. 고적운, 고층운이 있다. 에이스인 고씨 형제. 고적운, 고층운이 있다. 2에서 6km 상공이고요. 6,500에서 2만 피트 사이다. 그리고 하층운은 2km 이하인데요. 6,500피트 이하에 형성돼 있는 하층운에는 층층난 있습니다. 층적운, 층운. 난층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난층운인데요. 난이니까 N이고요. NS로 표현하고 비구름과 폭풍을 몰아치게 하는 구름입니다. 난층운, 하층운이 있고요. 그리고 수직으로 형성되는 수직운에는 적들이 가득하다. 적운과 정난운. 수직운에는 적운과 정난운이 있고 적운은 CU에 있고요. 정난운은 클럽에 있습니다. 12. 이 정난운은 비구름과 폭풍, 우박, 번개를 동반하면서 난층운과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비가 오는 구름입니다. 비구름, 폭풍, 우박, 번개를 동반한 정난운을 기억해 주십시오. 12.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상층운은 6km, 2만 피트 이상이고요. 권씨가 있다. 권운, 권적운, 권충운. 특히 권충운은 달무리, 해무리가 오면 이제 비가 오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는 비를 예고하는 구름이다. 자, 중층에는 고씨 형제, 고적운, 고층운 있고요. A급들이다. AC, AS, 2에서 6km 중층운이고요. 자, 하층운에는 층층난이죠. 층적운, 충운, 난층운, NS 있다. 자, 난층운이 중요한데 비구름과 폭풍을 동반한 난층운이다.
자, 먹구름이죠. 여기 NS, 난충운이 하층운 중에 비구름과 폭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군, 수직으로 형성된 수직운 중에 이렇게 비구름, 폭풍, 우박을 동반한 것이 정난운입니다. 12, 정난운. 그래서 난충운과 정난운이 비를 뿌리는 구름이다.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압선. 같은 기압의 지점을 쭉 이어서 선으로 표현한 것이 등압선이죠. 이 등압선 간격이 좁으면 당연히 기압차가 크겠죠. 촘촘하니까 기압이 빨리 떨어진다. 기압차가 크면 바람이 세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고요. 등압선 간격이 넓으면 기압차가 적고 바람은 약하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부는데 급격하게 낮아지니까 기압차가 많이 나면 바람이 세고 기압차가 적게 나면 바람이 약하다. 자, 그림에서 자, 이렇게 등압선이 촘촘한 지역이 기압차가 크게 되겠고 바람은 세다. 그리고 이 넓은 지역이 기압차가 작고 바람은 약하다. 자,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단이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정체전선, 장마전선이라고 부르죠. 이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단이다. 옳은 질문입니다. 산악지형의 렌즈형 구름이란 자, 렌즈처럼 생겼겠죠? 난기류의 일종인 산악파가 만든 볼록 렌즈 또는 UFO 모양의 구름을 말합니다. 자, 여기 있죠? 렌즈 모양 또는 UFO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렌즈형 구름이고요. 산악지형에서 산악파가 만든 구름이다. 렌즈형 구름. 자, 태풍을 부르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발생 지역에 따라 뭐라고 부르는지 연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태풍이라고 부르는 것은 북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르고요. 북태평양 동부, 북대서양에서 발생했을 때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북태평양 동부와 북대서양에서 발생했을 때 허리케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사이클론은 인도양, 벵골만과 아라비아해에서 발생했을 때 사이클론이라고 하고 윌리윌리는 호주 인근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것을 윌리윌리라고 하는데 2006년부터는 사이클론으로 통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부는 회오리 바람이 토네이도죠. 토네이도. 북태평양 남서부, 주로 동남아 해안에서 발생하면 태풍, 북태평양 동부, 북대서양이다 허리케인, 인도양이다 사이클론, 호주 부근이다 윌리윌리. 2006년부터는 사이클론으로 통합됐다. 자, 우리가 안정된 공기층이라고 하면요, 층운형 구름을 형성합니다. 수평으로 발달하는 층운형 구름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강수가 온다. 대류 발생이 어려워서 오염물질이 정체된다. 자, 안정된 공기층에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층운형 구름, 지속적인 강수, 대류 발생이 어렵다. 수평으로 발달한다. 오염물질이 정체된다까지 알아주시고요. 창기단이 따뜻한 기단 밑으로 파고들며 밀어내는 전선으로 적운형 구름이 많이 발생하고 좁은 지역에 소나기를 뿌리며 온난 전선에 비해서 이동 속도가 빠른 전선이 뭘까요? 자, 찬 공기가 따뜻한 기단 밑으로 파고든다고 했죠? 요게 키워드입니다. 찬기단이 밑으로 파고드는 한랭 전선입니다. 한랭 전선은 찬기단이 따뜻한 기단 밑으로 파고들어서 적운형 구름이 많이 발생하고 좁은 지역에 소나기를 뿌리며 온난 전선에 비해서 이동 속도가 빠르다. 한랭 전선입니다. 찬기단이 밑으로 한랭 전선이다. 반면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면서 타고 올라갈 때, 자, 밀면서 타고 올라가니까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 있는 거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면서 타고 올라갈 때 만들어지는 기단으로 기울기가 완만하고 전선의 폭이 넓다. 층운형 구름이 많이 발달해서 넓은 지역에 비가 지속적으로 내린다. 이슬비가 내린다. 자, 요게 온난전선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아래로 갔다. 찬 공기를 밀면서 타고 올라간다. 온난전선이다. 특징은 층운형 구름이 발달하고 비가 지속적으로, 약한 비, 이슬비가 지속적으로 내린다. 온난전선입니다. 자,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의 세력이 비슷하다. 키워드가 되겠고요.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는 전선이다.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초여름 장마전선이 그 대표적인 예로 흐린 날씨가 지속되고 집중호우가 내린다. 바로 정체전선입니다.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세력이 비슷해서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우리나라의 초여름 장마전선이 대표적인 예고. 흐린 날씨 지속되고 집중호우가 내린다. 정체전선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로 두 기단이 인접했을 때 상호 간섭 없이 본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움직임이 거의 없다. 여기 키워드죠. 움직임이 거의 없는 전선의 형태는 정체전선이 되겠습니다. 본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움직임이 거의 없다. 정체전선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동이 빠른 한랭전선이 느린 온난전선을 따라잡으면서 추월하는 두 전선이 겹쳐서 생긴 전선이고 두 기단 중에 하나의 특성만 남긴다. 자, 두 기단 특성이 온전히 보존되는 것은 정체전선이었는데 두 기단 중에 하나의 특성만 남긴다.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는다. 추월한다. 폐색전선입니다. 자, 폐색전선의 키워드는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추월한다. 두 기단 중 하나의 특성만 남는다. 폐색전선입니다.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죠. 자, 비열이란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합니다. 비열. 반면에 잠열은 자, 온도 상승은 제외하고 단순히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로 혹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이렇게 물질의 상태를 바꾸는 데 쓰인 열량을 잠열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액화열, 기화열이 되겠죠. 잠열은 물질의 상태를 바꾸는 데 쓰인 열량, 비열은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합니다. 자, 이류안개라고 하면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지면과 수면을 지나면서 아랫부분의 공기가 냉각되어서 응결되어서 발생하는 바다안개를 말합니다. 해무. 자, 사진 많이 봤을 텐데요. 이렇게 바다에서 생성돼서 육지로 이동하기도 하는 해무, 바다안개가 이류안개입니다. 이류안개. 자, 이류안개와 관련된 지문들을 살펴보면 난류와 한류가 접해 있는 곳에서 발생하기 쉽다. 맞죠? 풍속이 4에서 5m/s로 바람이 약간 강할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해상에서 발생 후 해안으로 흘러와 육지로 침입한다. 맞고요. 대기 속 염분 입자가 응결 핵으로 작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류안개. 난류와 한류가 접해 있는 곳에서 발생하기 쉽고 풍속이 4에서 5m/s로 바람이 약간 강할 때 발생하기 쉽다. 자, 해상에서 발생 후 해안으로 흘러와 육지로 침입하며 대기 속 염분 입자가 응결 핵으로 작용하는 바다안개, 해무, 이류안개입니다. 자, 드론 조종에서 세로축, X축을 중심으로 옆놀이, 롤링 모멘트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조종법은 자, 세로축, 롤링 나오면 암기했던 거 하나 기억나실 텐데요.
새로 산 롤렉스. 세로축이면 롤링이다. X축이다. 자, 이런 롤렉스 모멘트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조정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마찬가지로 가로축 Y축을 중심으로 키놀이, 피칭 모멘트를 주기 위한 조정법, 또 수지축 Z축을 중심으로 빗놀이, 여윙 모멘트를 주기 위한 조정법. 자, 각 축을 중심으로 옆놀이, 키놀이, 빗놀이, 롤링, 피칭, 여윙 모멘트를 주기 위해서 우리 조정법 4가지 배웠죠? 엘리베이터, 스로틀, 러더, 에일러론 4가지 중에 옆놀이, 롤링은 수평 이동이니까 에일러론, 키놀이, 피칭은 투수가 공을 앞뒤로 쭉 던지는 거 연상하면 된다고 그랬죠. 앞뒤 전후 조정, 엘리베이터. 그리고 여윙은 회전이죠. 빙빙 도는 여윙은 좌우 회전이다. 회전은 러더로 조정하죠. 자, 이렇게 롤링이냐, 피칭이냐, 여윙이냐만 보고 롤링은 좌우 이동이니까 에일러론, 그리고 피칭은 전후니까 엘리베이터, 여윙은 회전이니까 러더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수평 이동은 에일러론, 전후지는 엘리베이터, 회전은 러더다. 자, 조정 모드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모드 1, 1S. 모드 1에서는 엘리베이터와 스로틀 순서로, 모드 2에서는 2SL. 왼쪽부터 스로틀과 엘리베이터 순서로 돼 있다고 했죠. 자, 엘리베이터는 전 후진을 담당하고 스로틀은 상승 하강, 러더는 회전 담당이라고 했어요. 러더는 여윙, 회전 담당이다. 그리고 좌우 수평 이동은 에일러론, 롤링이죠. 에일러론은 롤링, 좌우 수평 이동을 담당한다. 자, 복습합니다. X축, 세로축, 옆놀이 롤링이다. 세로산 롤렉스. 이렇게 외웠었고, Y축, 가로축, 키놀이, 피칭, 피칭 가와이. Z축, 수직축이고 빗놀이 여윙이다. 야윈 수지. 자, 축의 이동을 살펴보시면 요 X축이 이동한다. 진행 방향에서 좌우로 이동하는 거죠. 롤링이다. 그리고 Y축이 이동한다. 비행체를 기준으로는 전후진이 되겠습니다. 피칭이다. 그리고 기체를 관통하는 Z축이 회전한다. 여윙이 되겠고, 여윙의 움직임은 좌우 회전을 하는 러더가 담당하겠습니다. 자, 활강바람이라고 하면 산풍보다 훨씬 강하다. 비슷하지만 훨씬 강하고 차갑고 밀도가 높은 바람이 중력에 의해서 산 아래로 활강하듯 흘러내려가는 그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활강하듯 내려가는 활강바람인데, 자, 활강이란 말은 보기 안 들어갈 거예요. 산풍보다 훨씬 강하다. 중력에 의해서 산 아래로 흘러가는 바람, 아래로 흘러가는 바람이다. 활강바람입니다. 자, 건조 대기 중에 산소의 부피 비율은 21%입니다. 건조 대기 중에 산소의 부피 비율은 21%. 지구의 자전으로 생기는 코리올리 힘, 코리올리라는 물리학자가 발견한 전향력이라고 있는데요. 극지방에서는 최대고 적도지방에서는 최소가 된다. 자, 코리올리의 힘, 전향력은 우리가 여기 중심에서 북쪽 혹은 남쪽으로 출발할 때 intended path, 우리가 가려고 의도한 방향은 이렇게 수직 방향인데 실제로 가게 되는 actual path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게 됩니다. 이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만드는 힘이 코리올리의 힘, 전향력이라는 거예요. 남극을 향해 비행하면 반대가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똑바로 가려고 했는데 실제로 가게 되는 비행 경로는 왼쪽으로 휘어지게 된다. 뭐 때문에 그렇다? 코리올리의 힘. 지구의 자전 때문에 발생하는 전향력, 코리올리의 힘 때문에 그렇다. 원래 전향력은 회전 좌표계에서 운동하는 질점에 대하여 나타나는 겉보기 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코리올리의 힘, 전향력은 극지방에서 최대고 적도에서는 최소다. 요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극대적소, 극대적소입니다. 전향력은 극대적소다. 자, 일반적으로 출력, 동력의 단위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1HP, 홀스파워죠. 1마력이라고 하면 76kg 힘 m/s가 되겠습니다. 말 한 마리가 1초 동안 1m 높이로 들어올리는 힘, 영국 마력이라고 하고 0.746kW, 641kcal와 똑같은 크기다.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1PS, PS 마력이죠. 75kg 힘 m/s, 0.735kW고요. 632kcal다. 그래서 홀스파워가 PS보다 1 큽니다. 1HP는 76, 1PS는 75kg 힘 m/s다. 영국 마력, 국제 마력, 요 네모로 된 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자, 착빙, 아이싱이란 슈퍼쿨링 물방울, 과냉각된 물방울 말합니다. 이 슈퍼쿨링 물방울이 드론과 충돌해서 기체의 피막을 형성, 안전비행의 위의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과냉각됐다는 말은 0도 이하에서도 액체인 상태의 물방울 말합니다. 그래서 착빙이 되면 양력과 추력, 뜨는 힘과 앞으로 가려는 추력이 감소한다. 무게와 항력과 유도 항력 와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속 속도도 증가하게 되겠죠. 양력, 추력은 감소하고 무게, 항력, 실속 속도는 증가한다. 뭐 때문에? 착빙 때문에. 자, 이런 착빙의 종류에는 구조 착빙, 서리 착빙, 유도 착빙이 있습니다. 구서유, 구조 착빙, 서리 착빙, 유도 착빙이 있다. 다시 구조 착빙은 맑은 착빙, 거친 착빙, 혼합 착빙으로 나뉘는데요. 다음 중 착빙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착빙 종류 말고 다른 게 나온다. 그러면 구별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구조 착빙에는 맑은 착빙, 거친 착빙, 혼합 착빙이 있는데 쌀아기 착빙, 이슬 착빙 이런 거 없습니다. 서리 착빙은 있다. 자, 일단 거친 착빙은 영하 15도 이하에서 발생하고요. 급속도로 얼어붙어서 불투명하다. 우윳빛깔 거친 착빙. 그 다음에 맑은 착빙은 0도에서 10도 사이에 발생하고 느린 속도로 형성된다. 투명하다. 맑은 착빙이고요. 혼합 착빙은 서리 착빙과 맑은 착빙이 혼합된 형태다. 밀도가 높은 혼합 착빙입니다. 서리 착빙과 맑은 착빙이 혼합됐다. 혼합 착빙. 그 다음에 서리 착빙은 활주로에 비행기니까 주기겠죠. 주차가 아니라 주기 중에 항공기에 잘 발생하는 착빙으로 위험도는 낮다. 서리 착빙입니다. 자, 드론의 비행 전 조종 테스트는 기체와 30m 떨어져서 레인지 모드로 테스트합니다. 자, 조종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영역 모드 테스트, 레인지 모드 테스트를 기체와 30m 떨어져서 비행 전에 조종기 테스트를 한다. 태풍의 세력이 약해져서 소멸 직전 혹은 소멸되면은 다시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한다고 했죠. 태풍 자체가 사실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태풍의 세력이 약해져서 소멸 직전 혹은 소멸되면 다시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한다. 기체 외부 점검 시 서리 프로스트를 발견했다면 서리는 날개 양력 감소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무인 멀티콥터 드론 조종 자격 시험 필기 벼락치기 3일 완성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3편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